자, 이제 들어가도 될까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이 절차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 일단 힘드니까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정도 개념은 잡아야 되니까 자 한번 판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써보자. 일단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정비 사업을 하려면 어디서 하는 거냐면 도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서울시라는 도시면 이 서울시 도시에서 제일 먼저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를 예정을 해야 돼요. 예정하려면 그 해당마다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짜야 되거든. 그걸 정비 사업 기본 계획이라고 그래요. 정비 기본 계획. 제일 중요한 계획이 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시 2020 뭐 정비 기본 계획, 수원시, 뭐 대전시 모든 도시마다 기본 계획을 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정비 기본 계획을 다운받고 싶으시면 구글이라는 데 가서 검색하는 게 제일 빨라요. 구글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정비 기본 계획 .pdf 치면은 파일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야. 다운 딱 받아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뭐 정비 기본 계획 .pdf 있죠. PPT 치면은 자료수 안 나오고 PDF로 거의 전환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찾아보시면 되고 기본 계획이 나와야 해당 지역에서 그러면 서울시 중에 여기 지역은 재개발을 좀 해야겠다. 재개발 해야겠다. 재개발 해야겠다. 재건축 해야겠다. 재건축 해야겠다. 재개발 해야겠다. 재개발, 주거환경, 도시환경 뭐 이런 거 나와야죠. 요게 2004년도 우리 처음 기본 계획 짤 때 299개가 나왔었어요. 서울시에서 299개를 예정한 거야. 예정. 뭐 했다고 지금? 예정구역입니다, 일단. 예정구역에 들어가면 요 지역은 10년 안에는 하겠다는 뜻이에요. 구역을 지정하겠다. 근데 한꺼번에 다 지정해버리면 사업 진행이 되면서 아까 전세란이 일어났었잖아요. 여기를 한꺼번에 다 민다 그러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돼. 순차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정비기본계획상 예정구역 정해진 지역마다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걸 정비계획이라고 그래요.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해당 지역 내에서 여기 지역을 밀었을 때 지금 현재 가구 수가 몇 가구인데 밀었을 때 아파트를 몇 세대 지면서 어느 정도의 공간을 뺄 거냐라는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짜야 돼요. 이걸 짜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구역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아니네, 그죠?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정비구역 지정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조만간 결혼하게 생겨서 아파트를 하나 구하고 싶다. 그럼 아파트를 사는 방법이 몇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아파트 사는 방법. 아파트를 사는 방법. 매매. 입 잘 안 봐? 빨리. 매매. 아파트, 일단 매매해서 사는 방법 있지. 그 다음에 또 아파트 구하는 방법 뭐지? 그래. 매매 옆에 경매죠. 네, 경매. 경매로도 가능해. 그리고 또 어떻게 아파트 사죠? 분양받는 게 있죠. 분양. 아파트 분양받는 거. 네. 분양. 건설회사가 청약 넣어서 뭐 넣어서? 청약 넣어서. 청약해서 당첨되면 넣으면 되죠. 네. 그럼 또 아파트 사는 방법 어떻게 해? 아파트를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 분양도 있고 경매도 있고 매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지위.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지. 맞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있어요? 지역조합 가는 거예요.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 가는 거예요. 되게 많네, 아파트 사는 방법. 왜 나 한 개도 몰랐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 나 아파트 하나도 안 산 거야?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산 사람 있고 안 산 사람 있잖아요. 일단 그럼 딱 보고서 제일 싸게 받는 방법이 뭘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24살 때부터 부동산 했댔잖아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뭐냐면 아파트 사는 방법이 뭔데 뭐가 제일 쌀까가 제 머릿속에 맨날 그거였었거든요. 그래서 했던 게 경매였던 거야. 뭔지 알겠죠? 어차피 살 거면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잖아. 그래서 고민해보니까 경매인데 그 당시에는 경매로 싸게 샀는데 지금은 안 돼요. 경매해가지고 매매하는 건 거의 똑같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경매가 좀 맛이 갔죠, 아파트는. 그 매매하는 거는 비싸네. 일반 매매잖아. 매매해서 사는 거잖아. 피 붙어 있겠죠. 피 안 붙어 있는 거는 분양. 피 안 붙어 있잖아. 내가 당첨되면 그 피 받고 팔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 일단은 어디로 많이 가겠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가 분양시장인 거예요. 아까 아파트 분양 청약 경쟁이 높아진다며요. 그리고 매매는 별로고. 재개발 조합원이 되고 재건축 조합원이 되려면 그럼 이제 재개발 조합원이 되려면 뭘 사면 되지? 어느 구역 안에 있는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그래야지. 구역이 들어있어야지 저기에. 저기 안 들어있는 거 사면 평생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에 뭘 사야 되는 겁니까 이제? 내가 조합원이 되려면 제일 먼저 내가 조합원의 자격이 어떻게 되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일반인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법조문을 찾아봐야 돼. 법조문에 조합원이 되기 위한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써있거든. 토지 등 소유자라고 써있다. 법조문에.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뭐냐를 분석을 못하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등이란 말 썼죠. 등이란 말은 토지 소유자만 있다는 게 아니죠. 이거 가장 중요한 건데 고상철 등이라고 그러죠. 고상철 등. 다른 말로 고상철, 장동건, 원빈 이렇게 얘기하는 네. 세 명 한꺼번에 줄여서 뭐라고 그래? 고상철 등. 이게 명언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고상철 등인데 그러면 토지 등 그러면 누가 있다는 얘기잖아. 건축물 소유자였습니다. 또 지상권자도 있어요.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네?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걔네들이 토지 등 소유자로서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재개발 구역에 A라가 땅을 갖고 난 땅이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아파트를 받고 싶으면 뭘 사서? 땅 사서 조합원이 돼서 아파트 공급받으면 되지. 제 말뜻은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란 말은 내가 재개발 구역에 어떤 물건을 사서 그 물건에 따라 나중에 변동된 분양권을 받을 거예요. 그 분양권을 나중에 양도해서 양도 차익을 먹거나 아파트 분양을 아예 받아 들어 살거나 아니면 그 분양권 받기 전에 조합원지 양도해서 피 먹거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건물만 사도 되나 이거? 건물. 얘는 토지 샀죠? 얘는 건물만 나왔고 건물은 A 거고 땅은 B 거야. 건물만 나왔어. 건물만 사도 되나? 여기 봐봐요. 건축물 소유자도 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에서는 건물만 땅 없이 그냥 건물만 사도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는 겁니까? 근데 여기 재건축은 약간 다른 게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할 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봐봐요.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으면 요 아파트가 지금 현재 30평짜리입니다. 30평짜리인데 평이란 말 쓰면 원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평을 너무 많이 알잖아. 제곱미터보다. 1평방메타 1평 이거 할 때 다른 건 알죠? 내가 이거 해야 돼? 1제곱미터가 몇 평인지 알죠? 0.30이에요. 네. 한 평이 3.3058. 근데 30평이면 한 108제곱미터 정도 돼. 전용 면적. 근데 해당 요거에 딸려 있는 대지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잠깐 등기부 등본 뜯으면 대지권 비율이 있다고 그랬죠. 이 아파트 전체 대지 면적분에 이 호에 딸려 있는 대지 지분 써 있을 거야. 그게 만약에 10평이에요, 이게. 10평. 이거는 A 아파트 재건축 단지예요. 이거 재건축 단지인데 이 아파트가 30평입니다. 30평이고 제 대지 지분이 얘는 좀 작아. 얘는 예를 들어서 5평이에요. 5평. 근데 지금 현재 얘가 현재 40년 됐고 얘는 39년 됐어요. 1년 정도 차이 나는 것밖에 없죠. 근데 얘가 거래되는 금액이 지금 이제 4억이야. 근데 얘는 거래되는 금액이 3억이에요. A하고 B 중에 뭐 사는 게 나을까? 요거 A고 이거 B 아파트예요. A하고 B 중에 뭐 사야 될까요? 응? 하나만 더 가르쳐 주세요 해야 돼요. 하나만 더 가르쳐 주세요 해야 돼. 용적률을 눌러야 돼. 용적률. 이 용적률이 얘가 용적률이 200%고 얘 용적률이 200%고 얘 용적률이 300%인 거라. 그러면 잘 보세요. 대지 비율이 대지권 비율 몇 프로? 10평이야. 몇 배야? 용적률 200%면 얘 몇 배 쌓는 거죠? 2배면 몇 평짜리 가는 거네? 20평짜리 가는 거죠? 얘 대지권 비율 몇 평이에요 지금? 5평이면 이 3호, 15, 15평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사야 돼요? 계산해 봐야지 이제.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봐야 돼요. 이 주변 아파트 봐야 돼. 제가 하는 거 잘 봐 이제. 그러면 얘가 지금 20평인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 있는데 이 옆에 아파트가 똑같이 그래서 평당 3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평당 얼마라고? 3천만 원. 그럼 얘는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20평짜리 받는 거죠. 20평짜리인데 평당 얼마? 3천. 3이 6억짜리잖아. 그럼 얘는 얼마의 차익이 생겼네? 2억. 잘 보세요. 2억이야 이거. 여기도 평당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인데 지금 몇 평이죠 지금? 15평이면 3호, 15, 3일은 3, 4, 5천이죠. 4, 5천이잖아 지금.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얼마 주고 사서? 3억. 그러면 1억 5천이 피고 얘는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사야지. 맞죠? 근데 만약에 이게 용적이 똑같이 300%였다.
얘도 300%, 얘도 300%잖아요. 저거 안 사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봐요. 지금 현재 대지 몇 배 사는 거죠? 3배. 그럼 얘 30평이 되는 거죠. 30평인데 3, 3은 9억 되는 거야. 9억 되는 거니까 얘 얼마짜리 되는 거네? 5억 차이 생기는 거잖아. 같은 용적률 300%인데 대지권 비율이 2배잖아요. 그러니까 2배가 올라간 거지. 얘는 15평 갔잖아요, 지금. 5평인데 지금 15평 갔잖아요. 근데 얘는 10평인데 몇 평 갔어요? 3배 하니까? 30평이니까 얘 2배 올라갔잖아요. 15평이 더 나왔잖아요, 얘는. 제 말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가 커야 되는구나. 용적률. 근데 용적률이 똑같을 때는 뭐가 커야 되는구나. 대지 지분이 커야지. 그러니까 대지권 비율이 큰 거와 아파트를 가야 되는 거야. 여기는 이해됐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아파트가 평당이 3천이죠. 근데 옆에 있는 아파트 얘가 평당 6천만 원이야. 강남이라. 그럼 이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해당 지역 주변의 아파트 가격도 봐야 되는 거야. 제 말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제가 단순하게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 뭐냐면 그 아파트하고 이 아파트가 있을 때 얘가 좋은 건지 얘가 좋은 건지는 판단해 봐야 되는데 자세히 보세요. 그럼 얘가 지금 요 건물하고 뭐를 같이 갖고 있었지? 땅을 같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얘가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고 땅만 있었어. 재건축의 뜻이 뭐예요? 건축물 철거하고 건물 주는 거잖아요. 건물이 없던 애한테는 건물 줄 수가 없잖아. 재건축이 아니죠. 얘는 땅만 갖고 있는 애는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만 갖고 있거나 건물만 갖고 있어 만약에. 그럼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얘 대지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대지 지분에 맞춰서 줘야 되잖아요. 대지 지분이 없으니까 얘는 줄 수가 없네. 그럼 재건축은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따로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재건축에서의 조합원하고 재개발 조합원이 달라요. 재개발은 토지만 갖고 있거나 건축물만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얘는 뭐하고 뭐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래요. 그걸 어디서 하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419 이거 써놨는데 여기 있다. 409페이지 써놨네. 409페이지 잠깐만 보실래요? 409페이지 잠깐만 보시면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라고 돼 있죠. 409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주광 1번에 2번에 3번 4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누구? 건축물 소유자 또는 누구예요? 지상권자. 얘네를 통칭해서 얘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데 얘네가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은 뭐라고 써있냐면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써있죠. 그럼 그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할 때 가로 한번 열어볼까요? 건에서 가로 열고 어디서 가로를 닫아야 되지? 물에서 닫아야 돼? 밑에서 닫아야 돼? 그에서 닫아야 돼? 부에서 닫아야 돼? 속에서 닫아야 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건데. 건축물 및 이게 법조문이란 말이에요.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썼어. 그럼 가로를 여기서 열었잖아요. 그럼 어디서 닫아야지 맞냐고. 어? 자에서 닫으라고? 아니 끊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끊어야지. 지에서 끊어야지.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밋이라는 게 and잖아. or가 아니라. 그러니까 건물하고 부속 토지 같이 가진 사람만 조합원이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토지만 있으면 조합원이 안 되는 거니까 이 사람 나중에 뭐야? 현금 청사 대상자니까 재건축 구역 가가지고 땅 사시고 조합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봐봐 이제 이해 되셨으니까 지금 재개발하고 재건축 구분하는 거예요. 재개발 구역이고 이게 재건축 구역이면 A가 현재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가진 사람이고 B는 건물만 가진 사람이고 C는 토지만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A 같은 경우 여기 C, D. D는 건물하고 부속 토지 같이 가진 사람이고 D, E로 하자. E 같은 경우 건물만 가진 사람. F라는 애는 토지만 가진 사람. 여기는 무슨 구역이에요? 재개발. 재개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사, 지상권자 다 했잖아요. 얘는 다 조합원 될 수 있는 자죠. 이것만 물건 나와도 사도 되고 이거 사도 되고 다 나온 거 사도 되는 거야. 어느 구역에서는? 재개발 구역에서. 근데 재건축 구역에서는 D, E, F 중에서 어느 건 사면 안 돼요. E하고 F는 사면 안 되는 거야. 아직 청산되니까 얘만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청산하니까 조합 설립 인가 기준으로 청산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살 때 피 주고 샀겠죠. 피 날리는 거야. 제발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아파트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양받는 것보다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요 둘이죠. 왜? 현재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아니라 내가 땅을 샀다가 나중에 조합원이 돼가지고 나중에 구역 지정이 돼서 조합원이 되면 분양 신청 받아서 아파트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10년 정도 걸려요. 최소 10년이고 길으면 20년도 걸려요. 최소 10년 쓴 거야 내가 지금. 최대 10년 쓴 게 아닙니다. 최소 10년인데 그럼 지금 사면 우리 아들한테 집은 줄 수 있을 겁니다.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쪽에다가 물건을 사놓는 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되게 유리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 뭐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지금 좀 싸게 나온 거 오래된 재개발 구역에 땅 조그만 거 나오고 있죠. 땅만 사도 된다며 지금. 재개발 구역 지정될 것 같다 그러면 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20제곱미터짜리가 나왔어. 그럼 이 땅은 현재 5천만 원에 거래가 된대. 그럼 내가 5천만 원 주고 사잖아요? 내가 조합원 되면 조합원 아까 프리미엄이 아까 1억 5천 있었잖아요. 5천만 원 주고 1억 5천이 생기는 거야. 괜찮죠? 나 같으면 사겠다 이거. 근데 이게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이거 5천에 나와요. 5천에 플러스 1억 5천 플러스 나와. 2억 주고 사야 되는 거야. 그럼 지정되기 전에 사야 돼요? 하고 나서 2억 주고 사야 돼? 그러니까 지정되기 전에 될 것 같은 예정지역을 사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정구역이 나왔으면 예정구역이 시간이 도래하면은 정비계획을 짜야지만 정비구역이 지정되거든. 그러면 여기 지역 안에 있는 예정구역의 물건을 사야 되는 건데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여기 있고 여기 지정이 됐어. 노란 색깔로. 여기 있는 물건하고 여기 있는 물건은 차이가 다르다고요. 얘는 아직 예정구역일 뿐이잖아. 얘는 한다고 그러잖아. 그럼 얘는 좀 있으면 이제 조합 설립하고 하겠죠. 조합 설립 인가하면은 가격 오를 거 아닙니까? 사업시 인가하면 또 오를 거야. 그럼 언제 내가 프리미엄을 더 받고 팔 거냐? 아니면 내가 끝까지 갖고 있다가 조합원이 될 거냐는 자기가 판단하는 거고. 제가 이되신 거죠. 아니, 무슨 방법이 있냐면 제가 하는 거 잘 봐보세요. 내가 3억이 있어. 3억이 있는데 요 땅이 지금 나왔는데 지금 현재 재개발 예정구역인데 공무원 중에 아시는 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거기 경비구 지정될 거라고. 그럼 이제 지금 물건 지금 현재 3억이 있으면 이거 5천만 원짜리 몇 개 살 수 있네? 몇 개 살 수 있어요? 6개 살 수 있잖아. 6개면 지금 현재 얼마 주고 사는 거죠? 5천만 원 주고 사고 6개 샀죠. 그럼 나중에 이제 구역이 지정되잖아요. 그럼 이걸 매물로 내놓으면 이제 프리미엄이 1억 5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1억만 피 붙여도 5천 보고 들어오는 사람 있겠다. 아니 1억 5천짜리가 프리가 붙어 있는데 내가 1억만 붙여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에 내놔도 이 5천 보고 들어온 애가 있다고. 그럼 이제 5개 팔면 얼마가 남는 거네? 하나, 둘, 셋, 5개 팔았으니까 5억 남는 거잖아. 그럼 이제 얘는 얼마 투자해서? 3억 투자해서 5억 남은 거죠. 근데 아파트를 어딨어? 그냥 매매로 해가지고 30평짜리 만약에 3억 주고 샀어요. 근데 한 3년 있다가 비과세 받으려고 3억 5천에 팔았어. 3년 뒤에. 그리고 세금 안 내니까 5천만 원 번 거죠. 그러면 요 3억 가지고 얘는 지금 5억 벌었는데 얘는 얼마 벌었어요? 5천 벌었지. 근데 아파트 가격 떨어졌어. 하우스 포 됐는데.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매매해서 저렇게 해서 크게 하는 것보다는 작은 거 사가지고 피 조금씩 파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 얘기야. 그리고 만약에 3년 만에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사자마자 한 일주일 있다가 지정되고 나서 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단기간에 끝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거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저런 걸 해왔다고 사람들이. 땅을 예정될 걸 땅을 좀 사놓다가 나중에 피 올라가면 팔고 했던 거가 그동안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무수히 많았다고요. 그때 그 일을 하셨던 중개사분들이 다 돈 벌고 다 지금 좋은 거 하고 다 있다고 계시다고. 근데 그거 좋다고 해서 막 이제 샀던 사람들 있죠. 2008년도에 산 사람들. 인생이 힘들어서 그거 하나 때문에 계속 갖고 있기 뭐하고 파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된 거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좋았으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그 강의하려고 2008년도, 2001년도부터 2014년, 14년,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일반 분양 가격을 그 올라간 상승세를 봤는데 여기 2억, 뭐 3억, 4억 이렇게 되는데 2001년부터 쭉 계속 일반 분양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2008년이에요. 이제 쭉 내려오고 시작했어요. 2000 몇 년이죠 지금? 1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일반 분양가가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는
재개발했을 때 이 아파트 가격이 옆에 있는 분양가하고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일반 분양분이 많으면은 수익이 되게 많았다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 현재 2008년 이후부터 일반 분양가가 떨어졌어요. 2008년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거든.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2007년 9월 달에 실시됐기 때문에 타격은 2008년부터 갔지. 그러면 분양가가 떨어진다, 일반 분양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아파트를 새로 져가지고 올라왔을 때 일반 분양분이 옛날에 3억에 팔던 걸 2억에 팔아야 되는 거야. 1억이 없어지는 거죠, 피가. 그죠? 그러니까 2008년도 이후부터는 재개발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뭐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잘 들어야 돼요. 지금 거의 다 폐지되고 있거든요. 완전히 폐지되진 않았는데 조만간 폐지가 돼버리면 분양가가 다시 일반 분양가 올라가겠죠. 그럼 재개발은 다시 이제 그건 요때 사야 돼요, 요때 사야 돼요, 요때 사야 돼. 15년하고 16년이 크다 그 얘기예요. 제 말 이해되신 건가? 그럼 이제 요때 물건 사가지고 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제. 피 올라가면 그때 팔고 나와야 되니까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지역을 잘 찾아와야죠. 그럼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어느 계획에 나온다고요? 정비 기본계획에 나온다고. 정비 기본계획에 특, 시장. 특별시에는 특별시장이 짜니까 서울은 서울특별시장이 짜줘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2020 정비 기본계획이 나온 건데 거기 그 기본계획 제가 나중에 다운받으랬죠. 그걸 막 넘기다 보면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이 빨간색과 파란색 표시가 돼 있어요. 그쪽 지역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어야 10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역 예정구역이 안 들어있는데 이거 평생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재개발이 아니야 그건. 그냥 매매한 거야 그냥. 제 말 이해되셨죠? 예. 그럼 이제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이 나왔으니까 이 예정구역에서 시간이 도래하면 무슨 계획 짜야지 이제? 정비계획. 정비계획은 여기저기 잘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있잖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여기가 만약에 여기 해당 지역이 여기가 뭐랄까 서초구. 서초구면은 무슨 구청장? 서초구청장이 계획을 짜서 서울특별시장한테 가서 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특별시장한테 지정 신청해요. 그럼 누가 지정하냐면 해당 시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 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이 큰 시 있죠. 그걸 대도시라고 하는데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직접 지정합니다. 그럼 시도지사 대장이 이제 지정을 딱 하는 순간 여기는 무슨 구역이라고 이제 바뀌어버리냐면 예정구역이 아니라 뭐로 바뀌어요? 정비구역이야. 그럼 이제 A라는 사람이 현재 땅을 갖고 있었고 B라는 사람이 단독주택 오래된 거 갖고 있었고 이 사람은 연립주택 C가 갖고 있었어. 그럼 이제 얘네들은 이제 재개발로 얘기할게요. 아까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그럼 얘는 다 조합은 되는 거네. 그럼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설립을 해야 되냐면 구역 지정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 구성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 추, 진, 위, 원, 해.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추진위원회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추진위원회가 딱 나오면 이 추진위원회 아까 몇 글자? 5명 이상이 아까 모이라고 한 게 이거예요. 근데 여기 200명, 예를 들어 700명 있었다. 그럼 700명이 추진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한 다음에 동의서를 얻어야 돼요. 구성받기 위해서는 아까 하나 나와야 된댔어요. 2개 나와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하나 나와야 돼. 그럼 700명 중에 얼마 동의 얻어야 되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800명으로 할까? 800명으로 하자. 800명. 과반수면 얼마 동의 얻으면 돼? 401명. 401명 동의 얻으면 돼. 401명 동의를 얻었는데 420명이 동의한 거네. 그럼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은 되겠네요. 그래서 과반수 동의 얻은 다음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니까 구청 가가지고 그 승인 받으면 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나면 얘네가 이제 뭐 설립하러 가냐면 조합 설립하러 갑니다. 이 조합이 사업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시행자가 되는 거야.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조합 설립하려면 또 뭐 얻어야 돼요? 동의 얻어야 되잖아. 아까 얼마 동의 얻으랬죠? 과반수인데 재개발은 과반수 동의 얻은 후에 조합 설립할 때는 총수 4분의 3을 또 얻어야 됩니다. 총수 얼마? 4분의 3. 면적은 2분의 1 얻어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800명이라고 그랬죠? 800명 중에 아까 얼마가 동의했어 지금? 420명. 과반수 동의했으니까 추진위원회 구성됐지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우리는 추진할 수는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만 동의하면 우리 갑니다 이렇게 해야죠. 나머지 사람이 조금만 더 동의해라. 4분의 3이면 몇 퍼센트죠? 75. 75%면 얼마 동의하면 되지? 1000명으로 하자. 내가 계산하기 편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야.
520명 하죠. 520명. 520명. 자, 1000명 중에 520명인데 지금 4분의 3이면 75잖아요. 그럼 750명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750명인데 760명이 했어. 그럼 이제 조합 설립은 되는 거야. 대신에 이 760명이 가진 이 땅의 면적이 얼마는 돼야 돼요? 2분의 1 이상은 돼야 돼요.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그 750명이 가진 땅의 면적 2분의 1 이상이면 이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해주겠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얘가 이제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걸 짭니다. 사업 시행 계획. 하기 싫어졌습니다. 단어가 사업 시행 계획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확 오는 단어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건축 계획, 건축 허가 받는다고 그러죠. 만약에 여러분이 갑인데 일단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아버지한테 상속받았어. 45년 된 단독주택이야.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 소유자인데 혼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내가 저거 갖고 있는데 45년 되니까 이거 문도 안 닫혀져 끽끽 소리 나고 무너질 것 같고 막 그래서 내가 저걸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 혼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을 뭐 하고 나서 철거하고 나서 다시 져야 되잖아. 근데 머릿속에 계획이 짜 있어야죠. 어느 정도 돈이 들지 생각도 해봐야 되니까 기본 계획 짜야 될 거 아니야. 저거 이거 못 던지겠네 이거. 기본 계획. 기본 계획 있죠. 기본 계획을 짜야 되는 게 얘가 기본 계획 짠 다음에 그래 그럼 언제 들어가야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4층짜리 질 건지 다가구 주택을 질 건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합시다 라고 생각이 딱 됐으면 얘가 누구 만나야 되냐면 건축사 만나야 되죠. 건축사 만나서 저 다가구로 질 건데요. 다가구 설계 도면 좀 그려주세요 라고 얘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설계 도면을 갖고 오겠죠. 설계 도면 갖고서 이제 건축 뭘 받아야 돼? 허가. 그게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이게. 사업계획, 사업시행계획. 건축 계획 짜가지고 허가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나서 허가 받고 나서 공사 다 완료되면 나 쓸게요 라고 물어보는 걸 사용 승인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사용 승인을 안 하고 준공인가라고 그래요. 같은 표현을 약간 다르게 표현했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 작성한 다음에 이거 이제 인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건축계획 짜서 허가 받는다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제 아파트 짓겠다라는 계획을 짰을 때 기존에 이렇게 됐던 지역을 이렇게 밀어서 아파트 이렇게 짓겠습니다 라고 나왔겠죠 이렇게. 그래서 700세대를 1000세대 지어서 몇 평형 아까 위에 막 평형 막 써 있었지. 그 계획 도면 짜가지고 진입로 어디로 빼고 학교 부지 공원 부지 어떻게 빼겠다 계획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할게요 라고 인가 신청했으면 인가 고시가 났어. 그럼 이제 여기 살고 있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700명한테 야 너 몇 평 가라고 그래야 돼. 너 몇 평 갈래? 라고 그래야 돼. 몇 평 갈래? 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분양을 신청해라 해야죠. 그래서 인가고시가 나면 분양 신청이라는 것 같습니다. 분양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는 나는 24평 갈래요? 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요. 난 32평 갈래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신청을 다 받아야 분양 신청 기간 끝나야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관리처분 계획인데 제일 쉬운 게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시원하겠다. 시원하시죠? 네.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거 짰어요. 사업 이렇게 하겠다라고 인가 받았으면 요 아파트나 요 평형 갈래, 요 평형 갈래라고 신청이 했는데 끝났는데 1,700명 중에서 만약에 600명이 신청했다. 그럼 400명은 일반 분양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00명은 신청을 안 한 거네. 그럼 얘네들은 뭐 줘서 내 보내야겠네. 청산. 이거 지워도 돼?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지워도 됩니까? 구성지원도 외워야지 이거. 100명이 지금 현재 현금 청산해야 되잖아요. 현금으로 뭐 해야 돼요? 청산해. 그럼 얘는 돈 줘서 보내고 600명은 배분을 위한 계획을 짜야 되니까 만약에 24평형대 짓는 거를 만약에 300세대를 짓겠다고 계획을 짜는데 400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럼 몇 명은 못 받는 거네. 100명 못 받으니까 100명을 딴 데로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조정하기 위한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만약에 300명 안에 들려면 순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기존에 여기 있던 애 A가 얘는 2억짜리 갖고 있던 애고 얘는 3억짜리 갖고 있던 애. 누가 먼저 가야 돼요? 3억. 금액이 권리가액이 큰 사람이 먼저 하는 거야. 권리가액이 낮으면 아까 밀려요. 딴 걸로. 아까 그냥 조그만 평형 갖고 있던 애 있지. 이거 100지부터 갖고 5천만 원짜리 갖고 있던 애 있죠. 이런 애 거의 밀려. 순위가 밀린다고요. 일반 분양분이 많아서 만약에 그런 거 없으면 그대로 가겠지만 일단 인기 분양 평형으로 하면 밀릴 수 있다고 금액이 낮으면.
그럼 이제 이거를 신청한 걸 갖고서 관리처 본 게 이게 분양설계라고 그래요. 분양설계가 되면 A가 24평형 신청했으니까 B는 32평형 신청했으니까 아까 신청한 몇 명이 있었냐면 600명 있었잖아요. 이 600명의 배분 계획을 다 짠 다음에 그러면 니네들 이렇게 가는 걸로 약정하고 우리 이제 사업 들어간다 라고 이 계획 인가를 해당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받으니까 저기 서초구청장한테 가는 거야. 서초구청장한테 가서 인가 신청했더니 그 인가 고시가 났어요. 그럼 이제부터 공사에 뭐 하는 거냐면 착수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땅 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이만큼 왔는데 이제 땅 민대요. 네. 그럼 아파트 보통 몇 년이면 다 짓죠? 3년이면 다 짓죠. 3년. 30개월 정도 져요. 그럼 여기 착수해가지고 이거 좀 옆으로 더 가도 되나요? 오케이. 그럼 착수해서 공사 끝났어. 공사 완료라고 해. 공사 완료되면 중고인가 받아야 돼. 중고인가 나면 공사 끝났다라고 그러고 공사 완료 공고한 다음에 소유권 가져가라 해서 소유권 이전 고시합니다. 아, 스킨 저거 어떻게 외웠지? 저 석사 이거 받았다니까? 하루 종일 맨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판례 분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외워진 거야. 예. 여기 봐요.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거 말이 아까 제 평형 신청했어요? 동호수 신청했어요? 평형 신청했잖아. 24평형 신청한 거죠? 전용 면적 몇 평일까 그럼? 18. 이런 18평 문제나. 32평이면 전용 면적 몇 평이에요? 25.7평, 25평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려는 평형에 신청을 했지만 몇 동 몇 호인지를 아직 모르잖아요. 아직 모르잖아.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착수해가지고 완료될 때쯤 준공인가 전에는 한번 총회를 개최해야죠. 총회 개최해서 야 23평 신청했던 애들 그 뭐야 모여 이제 추첨해야지. 동호수 추첨. 동호수 추첨해야죠. 동호수 추첨. 딱 복잡하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요 정도만 알아도 어디 가서 못 배웠다는 소리 안 듭니다. 야, 너 좀 잘 배웠다. 누구한테 배웠니? 고상철 등한테 배웠는데. 동호수 추첨이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다 모아놓고서 옛날에는 이렇게 뽑았거든요. 뽑는 게 뭐죠? 탁구공 같은 거 골랐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서 우에서 뽑아가지고 그래서 503동 101호 101호 근데 701호 나오면 701호 그러다 보니까 비리가 있었을까 비리가 없었을까? 있었겠죠. 찬 거 만지면은 로얄층이고 따뜻한 거는 로얄층 아니야.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놓거든요. 냉동실에 넣어놔. 그래서 찬 거 딱 잡으면 차가워 이렇게 하면 안 돼. 차가워를 골라야 돼요. 그거 골라가지고 이제 동 추첨한다 보니까 비리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차가워하고 놓으면 안 된다고. 차가워하는 걸 잡아야지 로얄층인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비리가 생기니까 국민은행이나 금융결제원 같은 데 가서 동호수 추첨기를 빌려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이름 다 넣고 엔터 딱 쳐서 윙 돌리면 101호부터 해가지고 이름이 딱 나와요. 그럼 이제 그날 이제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지. 이제 꼭대기층하고 밑에층이 별로 이제 안 좋잖아. 그래서 하도 울고불고 하니까 일반 분양분이 많으면 로얄층을 조합원 먼저 먹고 나머지를 뭘로 가요? 일반 분양으로 가고 임대주택으로 빼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분양수가 딱 맞아서 1000세대인데 1001세대 줬다. 그럼 누군가는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지. 이왕이면 한강 보이는 층이 좋아요? 한강 안 보이는 층이 좋아? 한강 보이는 6층부터는 2천, 3천이 피가 올라 있는데 안 보이는 데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동호수 추첨할 때가 좀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추첨했으니까 인가 받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가 되면 해당 이제 시행자 조합의 측에서 자 소유권 가져가세요라고 하면 나는 몇 동 몇 호인지 알죠. 이제 다음날 소유권 당연히 확정이 되고 등기는 얘네들이 일괄 촉탁했다 신청을 해주거나 우리가 행정청이면 촉탁해버리고요. 비행정청이면 그냥 신청해가지고 등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다음날 소유권 확정된다 해서 이때 입주하는 거야. 저기 예정구역일 때 우리 아들 5살인데 입주할 때 되면 대학교 1학년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빠른 지역이 8년, 9년 걸렸고요. 최근에 제일 빠른 게 8년, 9년이야. 예정구역에서 그 구역 사업까지 완료되는 데까지. 근데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가 이 추진위원회 조합 여기 이 파트예요. 동의가 빨리빨리 안 돼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가 안 되니까 맨날 지지부진 하다가 하겠다 그러면 이제 가야 되잖아. 근데 조합에서 조합장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졌어. 통장에 200억 원 없고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200억 원 다 조합원들에다 떠안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제발 이해되죠? 그러니까 조합장 잘 뽑아야 돼, 못 뽑아야 돼? 조합장은 누가 조합장이 되는 거지? 조합장을 어디서 데려와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조합원이 조합원들 중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할 일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이 됩니다. 어떻게? 그 동네에서 가장 좀 약간 덕망 있는 분이 돼야 되는데 나 좀 찍어줘봐 그러면 아씨 알았어 그래서 찍어 대신 나 뭐 좀 줘야 돼 그럼 전부 다 찍어주고 자기네끼리 맨날 모여가지고 카바레 가서 술 먹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이거 아세요? 모르니까 내가 여기 앉아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잘 안 됐던 지역이 많았다. 그리고 조합장이 되려고 비리도 많이 저질렀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뭐를 선정하냐면 시공자 선정해요. 뭐 선정해? 시공자 선정하다 보니까 시공자가 서로 시공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시공을 하는데 시공자가 선정되면 좋은 게 있을까? 없을까? 시공자가 무슨 식으로 하냐에 따라 달라요. 지분제로 할 거냐, 도급제로 할 거냐. 지분제로 할 거냐, 도급제로 할 거냐. 지분제는 뭐고 도급제는 뭐냐면 그냥 일단 시공자고 여기 조합입니다. 어느 게 유리한지 하나만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 시행자면 어느 게 유리할 건지 보는 거야. 조합이 시행자죠. 만약에 얘가 지분제로 하게 되면 얘네들은 뭘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나갔다가 지분 무상 지분을 받아서 집으로 들어가면 돼.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시공자가. 대신에 모든 이익도 누가 가져가요? 시공자가. 그걸 지분제라고 그래요. 근데 도급제 그러면 사업 주체는 누가 하는 거고? 조합이 하는 거. 도급제로 가면 시공자는 건설 뭐만 하고? 시공만 하고 돈의 모든 수익은 누가 가져가요? 조합이 가져가.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조합이 하는 방식을 지분제로 하실래요? 도급제로 하실래요? 그럼 이제 도급제로 한번 해볼게 내가. 자, 봐. 내가 도급제로 할 테니까. 자, 도급제면 내가 책임지는 거죠. 내가 시행자잖아. 그러면 건설에서 내가 삼성물산을 지정하면 걔는 공사만 해주는 거야. 모든 책임은 누가 있어요? 조합. 중간에 만약에 일이 생기거나 뭐 문제가 법적인 발생이 되면 다 얘가 책임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지분제로 그냥 시공자한테 권한 다 줘버리면 우린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돼. 어떻게 보면 지분제는 내가 편하긴 한데 수익은 내가 가져가죠. 그잖아. 근데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수익을 다 가져가려면 도급제 하는 게 낫지. 그래서 2008년, 2009년도 그 전에 재개발 재건축 전부 다 도급제였어. 우리가 하면 돈 되니까. 근데 지금은 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지분제. 여기 재개발 좀 해줘. 나갔다 들어왔다 들어올 테니 시공자 네가 다 먹어. 다 먹고 우리는 새 아파트 좋은 걸로 하나 줘. 이렇게 가는 거야. 그건 이제 뭘 선정을 잘해야 되겠네, 그럼? 근데 시공자 선정하는데 건설회사가 A라는 건설회사, B라는 건설회사, C라는 건설회사가 경쟁 입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 장이 되는 사람을 구워 삼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리가 많아서 시공자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라. 투표로 합치다. 옛날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던 거 하지 마. 그래서 조합원이 100인 이상이면 무조건 경쟁 입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 모여서 투표해가지고 당첨되는 회사가 건설회사가 시공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이해됐죠? 여러분이 살 집인데 여러분이 선정해야 되죠.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는 현대아파트인데 시공자를 만약에 보람건설했어. 그럼 보람 아파트잖아. 보람 아파트 가고 싶어요? 아니잖아. 난 현대아파트, 현대 시스테이트, 아이파크 이런 거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선정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합장이 막 자기 아는 친인척 동원해서 가고 이러면 안 된다. 그들이 원하는 거로 가야 되니까 경쟁 입찰로 합시다라고 법이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시공자 선정해서 이제 쭉 갑니다. 이 상태에서 갈 때 여기 순서상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단어랑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단어가 약간 좀 입에 익지 않은 단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정비 기본 계획부터 여기까지는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여기 이부터는 공사거든요. 공사하는 거는 뭐 공사 완료되면 소유권 보내주겠지. 그거니까 별 큰 의미는 없고 가장 가격이 급상승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계단으로 따지면 여기 이렇게 해서 가격 이게 프라이스예요. 이 시기야, 기간. 그럼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이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을 거.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겠죠. 그 시점이 꼭지점이 꺾이는 시점이 언제냐면 일단 뭐가 지정이 돼야지 확정이 되는 거지. 정비구역. 그래서 이 정비구역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 별로 안 중요해요. 뭐가 설립이 돼야 돼.
조합설 인가나면 또 한번 꺾여요. 그러고 나서 얘네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해서 뭐 받아야 돼? 사업시 인가. 요때 또 꺾이는 거야.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양청을 받고 다 이제 분양청이 떨어져서 관리처 인가 딱 떨어지면 이때 철거 들어가죠. 그때 조금 올라가는데 그 전에 파는 게 나아. 관리처 인가 들어가기 전에 파는 게 더 나아. 팔 사람은. 나는 아파트 들어갈 거다 그러면 이것까지 가가지고 아파트 받는 게 나아요. 제 말 이해되신 거지? 그러니까 제일 초기 단계 때 팔아야 될 때 좀 약간 돈을 제일 많이 좀 약간 저기 구역부터 갖고 있을 때 제일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시점이 사업시 인가 옷이야. 이거 끝나고 나서 팔아야 되는데 그 전에 팔면은 피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날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거든요. 사업시 인가 떨어져야 감정평가업자가 와서 종전 권리가액을 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해도 좋다고 했을 시점에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제 말은 이해되신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여기 한번 볼까? 자, 글씨가 써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지울까 이거? 자, 일단은 재건축 절차인데요. 재건축 절차인데, 자, 이거 봐요. 저기 정비구역 지정되려면 재건축은 300가구 이상이 되거나 대지면 1만 이상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안 돼.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재건축은 되게 규제가 세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아까 뭐 구성한다고 그랬지? 모여라 해서 얼마 동의 얻어서 하나 추진위원회 몇 명이? 대답 안 할 거야? 혹시 여기 중개사 자격증 따고 싶으신 분 있으면 오늘 한 거 외워두면 정비법 관련돼서 되게 쉬울 거야. 게다가 실무까지 있잖아. 얼마나 재밌어요. 중개사,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다 배웠던 내용이거든, 저게. 근데 실무적인 걸 안 들었고 그냥 법조문 숫자 외우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던 거고 지금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겠구나. 정비구역 지정. 그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났다는 얘기는 구역이 지정됐다는 얘기네. 야, 이거 피 좀 올랐겠다. 이 생각이 나야 된다고 나는. 지정에 따른 효과가 지정이 됐으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을 했을 거고 그러면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이 됐다는 얘기니까 프리미엄이라는 게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추진위원회가 이제 뭘 신청했냐면 옛날에 안전진단 신청했는데 잠깐만 화살표 어디로 가 있어요? 정비구역 지원전으로 개정이라고 돼 있죠. 옛날에는 정비구역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돼서 얘네가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전진단이 통과돼야 정비구역 지정이 됩니다.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근데 이제 여쭙게 아파트 단지를 딱 갔는데 경축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진단 통과 써 있어. 그럼 조합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 없어요. 근데 뭔 경축이야. 조합도 없는데 지금. 근데 옛날에는 경축 안전진단 그러면 와 이제 들어가는 것다 이랬거든요. 왜? 안전진단 통과되면 조합 바로 설립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전진단 먼저 하고 정비구역 지정해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동의까지 얻어서 조합설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안전진단이 먼저니까 이것만 아시면 되겠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는 얘기는 안전진단 통과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통과됐다는 얘기잖아. 근데 옛날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조합 설립 인가 되면 뭐하냐? 안전 통과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니야? 이래요. 옛날에 못 배운 사람들. 지금 법 바뀐지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신청했었는데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뭐야? 안전진단 통과 안 됐을 건데 그게 아니라 안전진단은 예전에 통과된 거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거야.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됐으면 조합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건축계획 짜야 된댔죠. 그게 무슨 계획이야? 사업시행계획. 그럼 요게 요렇게 해서 이 아파트 짓겠습니다라고 짰잖아. 그럼 인가 떨어지면 너 몇 평 갈래라고 물어봐야죠. 그럼 분양신청 받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무슨 계획 짜서 요대로 갈 거니까 나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라는 얘기는 사용수익 정지되는 시기가 인가 고시 받으면 사용수익 못 하겠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제 사용수익 정지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때예요. 사용수익 정지란 말은 뭐 들어간다는 얘기죠? 철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던 이 지역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냥 나가야 돼요? 돈 받고 나가야 돼요? 응? 그러니까 재개발구역 조합원인데 돈 받고 나가야 돼? 그냥 나가야 돼? 돈 받고 나가야지. 내 전 재산 2억 이거밖에 없는데 나보러 나가라 그러면 내 집 내놨잖아.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애가 있죠. 조합. 아까 조합이 시행자였죠. 조합이 이름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고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고 시공자 연대보증 받아서 아니면 시공자가 돈을 아예
걔네가 뭐 4%대로 시공자가 대출을 받아서 우리한테 6%를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 중간에 2% 마진을 먹어요. 너무 내가 기초인데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만 하세요. 일단 내가 지금 현재 2억짜리 있던 사람인데 나가라고 그랬으면 뭐 내가 잠깐 뭐 보증금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조합 측에서 한 50%를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그럼 내가 아까 몇 억짜리 갖고 있었다고요? 2억짜리 갖고 있던 사람은 50%면 얼마? 1억을 무이자로 통장에 쏴준다고. 그거 1억 융자 받은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조합 측에서 이자를 내주는 거야. 내가 들어가려는 게 1억 5천입니다. 전세가. 그럼 5천만 원을 유이자로 낼 수도 있어요. 저리 융자로. 그럼 내가 그 돈 받고 전세 들어가서 살고 있다가 아파트 다지면 이거 들고 다시 갚아놓고 들어가면 되잖아. 그렇게 가는 거니까 철거하게 되면은 뭐를 받아야지 나갈 수 있어요? 이주비를 바로 줘요? 나가고 난 다음에 줘요? 나가고 나고. 나간지 안 나간지는 조합 측에서 사무실 직원이 와요. 이사 가는 날 아침에 오라고 돼 있어요. 이사 가면 가는지 안 가는지 보고 이제 가스 끄는 거, 전기 끄는 거 이거 봐야 되잖아. 그 이제 가스 끊었다 그러면 이제 조합 사무실 전화하면 조합 거기 사무실에서 통장으로 이제 싸줘요. 그럼 그 돈이 있어야 내가 아파트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전세 들어간 아파트 그 돈을 걔한테 줘야 거기 있던 애가 전세 갖고 있던 애가 돈을 받고 딴 데로 또 갈 거 아니에요. 밀어내기 해야 되잖아. 제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 이제 철거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 살고 있다가 공사 다 끝나고 나서 동호수출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하면 다음날 소유권만 가져가면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시간만 걸릴 뿐이지 뭐 문제가 발생할 일이 거의 없어요. 중요한 건 사업 시행 계획이 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잘 짜야 제대로 받는 건데 중간에 동의를 어느 정도 동의가 안 되고 그러면 진행이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관리처분 기간가 떨어지면 이제 철거해서 공사 이제 착공 들어갔죠. 그죠? 그러고 나서 다 동호수 추첨해야 되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준공하고 나서 들어오세요라고 입주하고 청산해 버리면 끝나는 거야. 해산하면 되죠. 법인 이제 조합은 법이니까 법인 해산해야 돼요. 그래서 요 상태로 끝나는 거야. 이제 그림을 한번 볼까? 제가 지금 한 거 만화로 바꿔놓은 건데 이게 이해가 되면 공부 다 된 겁니다. 이제 이게 이해되면 뭐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닌 거야. 예. 자, 기본계획은 서울시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그랬죠. 얘가 누구냐면 옛날에 이명박이야. 얘가 이명박이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짜요. 그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짰는데 해당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 현장 조사를 하면서 아 여기는 해야겠다라고 예정하는 거야. 예정했죠. 예정했으면 구역 지정 신청을 그 지역 관할하는 구청장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비 예정구역 내 과반수 동의서를 얻어서 이제 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검토하고 나서 그럼 이제 구역 지정이 딱 되고 나서 몇 명이 모이랬지? 5명 이상이 모이랬죠. 과반수 찬성해가지고 뭐 만든대요? 추진위원회. 발족했잖아. 거꾸로 족발. 그러면 추진위원회 족발됐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들어가야지. 추진위원회 구성됐죠? 그럼 걔네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과반수 동의했으니까. 그럼 걔네가 뭐 설립하면 되죠? 조합. 그럼 조합. 그럼 조합 설립이 됐으면 일단 구청에서 구역 지정 한 순서대로 이제 가는 건데 여기 인감도장이라는 게 하나 잘못됐는데 어디 있지? 여기 있다. 동의할 때 옛날에는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동의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인감을 뜯어주면 저거 갖고 무슨 일을 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라. 사람들이 싫어요. 인감도장 찍어주는 걸. 그래서 이제 지장날인으로 바뀌었어요. 인감도장 안 하고 그 조합원의 지장날인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제 추진위원회가 뭐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동의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동의를 다 얻어가지고 여기 80%라고 돼 있는데 총회에서 80%라고 돼 있는데 아까 4분의 3이었죠. 옛날에 5분의 4였는데 4분의 3 바뀐 거야. 완화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현재 75%가 동의하면 야 그래 그럼 이제 너네 동의도 다 얻었으니까 조합 선결하에서 땡땡 무슨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이렇게 돼요. 이제 사업할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야 이제 조합. 이제 조합이 이제 족발식 했잖아. 이제 가요. 그러면 이제 얘네가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설 인가 받으면 아까 누구 선정하라고 그랬는데 시공자 선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공자 현대라고 써있네. 현대. 왜 현대야? 그 당시에 현대한테 물건 되게 많이 줬어. 현대건설 사장이었잖아. 이명박 시장일 때. 그때 현대가 되게 많이 잡았었어요. 그래서 시공자 선정을 해서 이제 계약 체결했으면 이제 얘가 어떻게 밀어가지고 갈 건지 계획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보내서 어떻게 할 거냐 주거 대책 짜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구청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서 뭐 받아야 돼? 인가. 그럼
그럼 인가가 나면 이렇게 해서 이걸 밀어가지고 이 아파트 들어갈 겁니다라고 이제 얘가 계획을 짰죠. 그럼 너 몇 평 갈래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물어봐야 되니까 뭘 받아야 되는지 분양 신청. 조합원 분양 신청했는데 내가 받을 게 24평이다. 그럼 24평 신청하고 32평 신청하는데 내 분담금 얼마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도 이제 신청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서 이제 구체적인 A는 몇 평, B는 몇 평 그거 짜야 되는 거 무슨 계획이랬죠? 가르쳐 계획. 그 요거 작성해서 요거대로 인가를 받으면 공사에 들어가야 되죠. 공사 들어가는 건 너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야. 이사 간 다음에 철거하고 착공 다 해서 아파트 치면 입주하는 거잖아요. 입주하기 전에 동호수 추첨해야 되고 그 일반 분양분은 모델하우스로 분양해야 되죠. 그래서 일반 분양분 분양하는 거야. 일반 분양. 1000세대인데 600세대 들어가면 400세대 일반 분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양하고 끝나고 이제 사업하는 거다. 그래서 동호수 추첨하는 게 옛날에 이렇게 한 거예요. 추첨하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옛날에 이제 추첨만 뽑아가지고 여기 아파트 동 호수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뽑았다 그러면 701호다 그러면 701호 누구씨 이렇게 해서 테이프 붙여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테이프 붙이는 거야. 네. 이거 볼래? 이게 무슨 건설 회사지 이거? 무슨 건설인지 안 나왔죠? 쌍용인가 지금? 쌍용이가네. 쌍용이 된 거야. 쌍용에서 이제 동호수 편점하고 옛날에 이제 동호수 추첨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해산하는 거죠. 이제 준공되면 이제 주민들 입주하고 그동안 이제 내가 받을 거, 줄 거 뭐 해야죠 이제? 청산. 그래서 모든 서류 정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끝나는 건데 현재 공공관리제도는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우리 투자하는 데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내가 넣어놨고 여기 페이지 몇 페이지 하면 381페이지 있죠? 네. 381페이지 아까 전에 요게 재개발이 진행되면 재개발 이 순서로 하는 거죠. 재건축 진행되면 이 순서로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하나를 묶어보는 거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지? 여러 개 묶어놓은 거? 유타운. 유타운 사업을 이제 하다가 유타운이라는 게 서울시 조례로 하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야, 이거 안 되겠어. 이거 법을 하나 만들자 해서 아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06년도에 이 법이 바뀌면서 유타운이라는 이름이 뭘로 바뀐 거예요?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유타운이라는 말을 잘 안 쓴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 써놓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히 이걸로 하면 정비 사업이 되는 건데 여러 개 묶어서 한꺼번에 가면 무슨 사업 되는 거예요? 재정비 촉진 사업.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는 재건축하고 여기는 재개발하고 여기 학교 재개발 하던 거 하나로 묶자.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해서 쫙쫙 줄어버리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 뉴타운이라고 그래. 뉴타운이라는 말 안 쓰고 이제 뭐라고 한다고요? 재정비 촉진 사업. 그래서 재정비 촉진직으로 진행한다 해서 법이 따로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 그래서 이제 정비 사업하고 그 재정비 촉진 사업 비교해 놓은 건데 참고해서 한번 보시라고 넣은 겁니다. 이제 절차인데 재정비 촉진은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제가 설명한 건 이대로 한 거예요. 기본계획에서 짜가지고 구역 정하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돼서 조합서 인가 났어. 그럼 시공자 선정했죠. 그리고 나서 사업시 인가 받으면 분양 신청 받아서 무슨 계획 짜고 관리처분 계획. 그래서 착공 들어가고 나서 동호수 추첨한댔죠. 준공 인가 받으면 해산 청산하면 돼. 이 순서야. 이제 조금 그래도 아까보다 다르지. 똑같아 처음이랑. 성격이 너무 고다가지고 아까 처음과 끝이 꼭 고든 사람이 있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뒷부분 좀 더 할게요.